안녕하세요. 건강 채널 시니어입니다. 지난 3편의 영상에서 우리는 두통과 혈압, 두통과 눈 건강의 관계를 살펴봤어요. 그리고 혈압을 안정시키고 눈을 올바르게 관리하면 두통이 함께 개선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오늘 4번째 편에서는 두통과 수면의 관계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무겁고 아픈 경험 말이에요. 그리고 밤에 잘 자지 못했다는 느낌이 드는 경험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잠을 깊게 자는 게 어려워진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사실 우리의 뇌는 깊고 좋은 수면이 반드시 필요해요. 수면이 부족하면 뇌가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그 결과 아침부터 두통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오늘의 주인공인 74세 이재호 할아버지는 지난 몇 년간 아침 두통으로 정말 고생했대요. 매일 새벽부터 머리가 아파서 자주 깼고 그 결과 밤 전체를 설치는 날들이 반복되었다고 해요. 할아버지는 처음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이건 수면의 질이 문제였던 거였어요. 할아버지가 수면 습관을 바꾸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깊은 수면이 가능해지자 아침 두통도 함께 사라진 거죠.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단순히 약을 먹거나 비싼 치료를 받은 게 아니라 수면 환경과 습관을 조금 바꾼 것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영상은 수면의 질이 두통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수면을 개선하면 두통도 함께 개선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는 내용이에요. 특히 아침부터 두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들어보세요. 저는 몇 년 전부터 아침 두통으로 고생하고 있었어요. 패턴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새벽 3시나 4시쯤 되면 머리가 갑자기 아파오는 거예요. 처음엔 약간 아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심해져서 결국 깨고 마는 거죠. 그러고 나면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리가 아파서 어떻게 더 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거실에 나가서 앉아 있다가 아침이 오길 기다렸어요. 이런 일이 일주일에 4~5번은 반복되었어요. 아내가 정말 걱정했어요. 남편, 이렇게 계속 밤을 설치면 안 된다. 병원을 가봐야 하지 않을까?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이겠지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신경과를 찾아가 뇌 검사도 받아봤어요. MRI도 했고 뇌파 검사도 받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나이가 들면서 수면이 얕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라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게 당연한 현상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매일 밤을 설치면서 아침부터 두통으로 고생하는 게 어떻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다른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연히 병원 광고에서 수면 클리닉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수면 전문의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수면 전문의가 저를 자세히 진찰해 주셨어요. 먼저는 제 수면 습관을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보통 몇 시에 자세요? 몇 시에 깨세요? 밤 중간에 자주 깨세요? 저는 성실하게 답변했어요. 보통 밤 10시쯤 자려고 노력하는데 새벽 3, 4시쯤 두통으로 깨요. 그 이후론 잠을 못 이루죠. 의료진이 계속 물어봤어요. 혹시 코를 고세요? 자다가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마르신가요? 제가 네, 맞습니다. 아내가 자주 제 코 고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해요. 그리고 아침이면 목이 정말 말라요라고 대답했어요. 의료진의 표정이 변했어요. 뭔가 중요한 신호를 발견한 것 같았어요. 의료진이 제게 수면다원 검사를 해보자고 권했어요. 수면다원 검사는 정말 신기한 검사였어요. 머리에 전극을 붙이고 손가락에도 기계를 끼우고 코와 입에도 센서를 붙였어요. 그리고 자는 동안 모든 데이터를 측정하는 거였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정말 놀랐어요. 의료진이 설명했어요. 할아버지, 당신은 수면무호흡증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의료진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수면무호흡증이란 자는 동안 호흡이 일시적으로 멈추는 증상입니다. 당신의 경우 1시간에 15번 정도 호흡이 10초 이상 멈춘다는 뜻이에요. 이건 심각한 수준입니다. 아, 이제 이해가 되었어요. 제가 매일 밤 새벽에 깨는 이유가 이거였구나. 제 호흡이 멈추니까 뇌가 깨우려고 신호를 보내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깨어남의 신호가 두통으로 나타나는 거였어요. 의료진이 계속 설명했어요. 호흡이 멈추면 산소 부족이 생깁니다. 그러면 뇌가 산소를 더 받으려고 신경을 쓰게 되고 그 결과 혈압이 올라갑니다. 동시에 뇌의 혈관이 확장하면서 두통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없으니까 뇌가 충분히 휴식을 받지 못해서 아침에 머리가 무거운 거예요. 아,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구나. 제 증상의 정말 깊은 원인이 이거였구나. 의료진이 저에게 첫 번째로 제안한 것은 베개를 바꾸는 거였어요. 할아버지, 당신의 수면무호흡증을 개선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거입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적절한 높이의 베개가 중요합니다. 의료진이 설명했어요. 너무 높은 베개를 쓰면 목이 꺾여서 기도가 좁혀집니다. 그러면 더 호흡이 어려워지죠. 반대로 너무 낮은 베개도 좋지 않습니다. 적절한 높이는 어떤 거냐면 목을 편하게 지지해주면서도 숨을 쉬기가 편한 높이입니다. 저는 제 베개를 생각해봤어요. 정말 높은 베개를 써왔었거든요. 아내도 그 베개가 높다고 자주 말했는데요. 의료진이 권한 베개는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은 적당한 높이였어요. 처음 써봤을 때는 좀 어색했지만 목이 훨씬 편했어요. 두 번째로 의료진이 제안한 것은 수면 환경을 개선하는 거였어요. 방의 온도를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너무 따뜻한 환경에서는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명은 어두워야 합니다. 휴대폰이나 시계의 불빛도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는 자기 전 루틴이었어요. 자기 30분 전부터 휴대폰을 보지 마세요. 휴대폰의 블루라이트가 숙면을 방해합니다. 그 대신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세요. 네 번째는 카페인과 알코올이었어요. 오후 3시 이후로는 카페인을 피하세요. 그리고 술도 피해야 합니다. 술을 마시면 자는 동안 호흡이 더 불안정해집니다. 다섯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생체 리듬이 중요합니다. 주말이라도 예외 없이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야 합니다. 베개를 바꾸고 수면 환경을 개선하고 자기 전 휴대폰을 보지 않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변화가 나타났어요.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전보다는 나았어요.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었거든요. 예전엔 한밤에 4-5번 깼는데 이제는 한두 번 정도만 깼어요. 그것도 정말 대단한 개선이었어요. 아내도 변화를 알아챘어요. 당신 요즘 코 고는 시간이 줄어든 것 같은데? 라고 말했어요. 2주일이 지났을 때 정말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어요. 밤에 깨는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어떨 때는 밤새 깨지 않고 자기도 했어요. 그런 날 아침은 정말 다르게 느껴졌어요. 머리가 가벼웠거든요. 새벽 두통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전엔 거의 매일 밤 아팠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아팠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마르지 않았어요. 이건 수면 중에 입으로 숨을 쉬지 않는다는 뜻이었어요. 즉, 호흡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의미였어요. 의료진을 다시 만났을 때 의료진이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이 정도면 큰 진전입니다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1개월이 지났을 때 제 수면이 정말 안정화되었어요. 밤에 깨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가끔 화장실에 가기 위해 깨지만 그건 정상적인 일이었어요. 새벽 두통도 거의 없어졌어요. 3, 4주에 한 번 정도 약간의 두통을 느낄 수 있지만 그건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였어요. 가장 중요한 건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전엔 또 밤을 새웠다는 무거운 기분으로 일어났는데 이제는 잘 잤다는 기분으로 일어나요. 의료진이 추가로 권한 것은 가벼운 운동이었어요. 매일 3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세요. 운동은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 정말 좋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산책을 시작했어요. 2개월이 지났을 때 저의 일상이 정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밤을 설치던 시절에는 낮 시간에 정말 피곤했어요. 자꾸 졸리고 집중도 잘 안 되고 성격도 까칠해졌어요. 아내가 자주 당신 요즘 화내는 일이 많아라고 말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낮 시간에 에너지가 있었어요. 손자들과 놀 때도 피곤함을 덜 느꼈어요. 책도 집중해서 읽을 수 있었어요. 의료진이 2개월 후에 다시 수면다원 검사를 해봤어요. 결과는 정말 좋았어요. 수면무호흡증이 훨씬 개선되었거든요. 1시간에 15번이던 호흡 정지가 이제는 3, 4번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의료진이 말씀했어요. 할아버지, 정말 훌륭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열심히 관리하신 결과입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밤잠이 정말 깊었어요. 밤새 깨지 않고 자는 일이 대부분이었어요. 새벽 두통은 거의 없어졌어요. 3개월 동안 단 2, 3번 정도 약간의 두통을 느꼈는데 그건 피곤한 날에만 해당되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내 건강을 되찾았다는 거예요. 낮 시간의 에너지, 밤의 깊은 수면, 아침의 상쾌함. 이 모든 게 돌아왔어요. 아내도 정말 행복해했어요. 당신 이제 정말 건강해 보여. 색깔도 좋아지고 성격도 좋아졌어라고 말해줬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첫 번째는 아침 두통이 단순한 두통이 아니라 수면 문제의 신호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침 두통을 나이 탓으로 생각하는데 수면 문제가 원인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수면의 질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자는 시간만 길어서는 안 되고 깊고 좋은 수면을 취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베개와 자세 같은 작은 것들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저는 베개만 바꿨는데도 이렇게 달라졌거든요. 네 번째는 꾸준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고 매일 산책하고 매일 올바른 자세를 유지한 결과가 이 놀라운 개선이었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아침부터 두통으로 고생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에 잘 자고 있는가를 말이에요. 그리고 자는 동안 깊은 수면을 취하고 있는가를 말이에요. 아마 그 안에 답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74세 이재호 할아버지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아침부터 시작되는 두통의 원인이 실은 밤의 수면 문제였다는 거. 그리고 베개를 바꾸고 수면 환경을 개선했을 때 두통이 함께 사라졌다는 거. 정말 놀라운 이야기 아닌가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아침 두통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수면이 부족하거나 수면의 질이 좋지 않다는 신호 말이에요. 우리는 인생의 3분의 1을 자면서 보냅니다. 그런데 그 3분의 1이 좋지 않으면 나머지 3분의 2도 좋을 수 없어요. 깊고 좋은 수면이 건강한 삶의 기초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올바른 높이의 베개, 일정한 수면 시간, 그리고 쾌적한 수면 환경.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할아버지처럼 여러분도 오늘부터 수면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베개가 적절한지, 방의 온도는 괜찮은지,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있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작은 것들을 바꿔보세요.
아마 당신의 아침 두통도 함께 사라질 거예요. 오늘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침 두통이나 수면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목과 어깨가 원인인 두통이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목과 어깨의 근육이 얼마나 민감한지, 그리고 이 부분의 경직이 어떻게 두통을 만드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좋은 수면을 취해보세요. 건강 채널 시니어였습니다.